네, 반갑습니다. LS 일렉트릭 주주 여러분들, 주린이쌤, 주쌤입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또다시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지금 구간 25만원 선, 그러니까 단기 지지선을 깨트리고 지금 120일 이평선을 테스트하러 내려가는 중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조정들이 와주고 있는 흐름 중에 결국 이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 포인트 그리고 더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수급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외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나스닥 여파와 함께 미국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스닥 지수 기술적인 조정까지 주면서 지수의 하락을 가져왔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빠지면서 이 여파가 LS 일렉트릭에도 힘없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LS 일렉트릭이 좀 하락이 와주고 있다. 자, 이 하락 같은 경우는 다시 미국 나스닥에서 반등, 회복세를 보여주면 다시 우리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이 하락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게 악재로 번지면서 이탈이 얼만큼 나와주고 있느냐인데요. 25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떤 수급들이 나와주고 있는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5만 원 선, 석 달 전에 가격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이 저가 매수세로 외국인들한테는 인식이 됐는지, 특히나 외인들요. 지금 미국의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 동결 요 이슈로 불안정성 때문에 외인들이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외인들은 LS 일렉트릭 25만 원 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줬어요. 그러면 이 시장 반응에서 아직까지는 LS 일렉트릭 이거 상당히 또 저점 매수로 들어와주면서, 아, 여기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지켜줄 수도 있겠네라는 인식이 조금 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지수와 우리나라 증시 약간 회복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 준다면 25만 원 선에서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의 유입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수급이 조금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게 반등이 나와주려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기 저점 매수로 인식해준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이 딱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건, 지금 결국에는 매도 압력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린 캔들이 없죠. 몸통 전체로 내려온다라는 거는 이 하방 압력이 조금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음봉 크기에 속지 말고, 이게 개미 털기 이걸 기회로 활용해서 개미 털기로 이용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과거에 장대 양봉을 쏘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왔기 때문에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 다 던지지는 않았다. 왜? 매수보다 매도가 확실히 거래량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에 속지 말고 개미털기일 수 있는 요 그림이 맞다. 그렇지만 이 개미털기가 어느 구간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단기적인 움직임 어떤 캔들이 나와줄 수 있는가, 이거를 일단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했죠? 보조지표를 일단 살펴보는 거죠. 이게 곧 진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조지표 측면에서 일단 상을 해보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 만큼 팔고 여기 머리를 살짝 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뭐 횡보나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 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RSI도 마찬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근데 이게 바닥을 잡거나 머리를 틀어야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약간의 하락과 약간의 횡보는 또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무게 비중을 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떡선님. 이거 어떻게 지금 나와줘야 되는 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구간이라 했죠. 매물대를 뚫고 내려온 구간이 25,000원입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은 22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캔들이 나와줘야 되느냐?
아직까지 외인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시장 심리 자체가 차익 실현 심리, 불안감에 따라서 손절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60일 이평선을 깨고 120일 이평선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가져가 봐야 된다. 왜? 이제 장기 이평선이 지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닿는 거를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의 흐름상 힘없이 빠지면 장기 이평선인 22만 원 선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애매한 자리기는 한데 여기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준다면은 여기서 21 이평선 안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양봉이 한번 툭 뽑아져서 나와줘야지 아 이거 바닥이구나 하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펴보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60일, 이 120일 이평선이 가장 단기로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고 불안한 심리가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제가 따로 뭐 어디서 사세요, 어디서 파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영상 규정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신에 저희한테 미리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매도 사인이랑 매수 사인을 미리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들 미리 활용하시면서 오늘 같은 흐름 여러분들이 시장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그리고 세력의 매집 원가들을 모두 산출을 해서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깊은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면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낙폭 잘 나가다가도 언제든지 낙폭이 나와줄 수 있으므로 그 시장 방향성 명확하게 좀 읽고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 어떻게 대응하세요. 해당 종목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거를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 LS 일렉트릭 이렇게 적어서 주린이쌤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해당 내용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보내놓으시면 LS 일렉트릭 조정 올 때 그리고 반등 흐름 보여줄 때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챙겨가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할 때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통계와 산출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 이슈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도 주리인쌤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다면 타점 LS 일렉트릭 010-2537-3392로 주리니쌤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죠. 코스피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하회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000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의 나스닥도 1.4%나 하회하면서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AI 관련 대표인 엔비디아가 무려 3.5%나 떨어지게 되면서 최근에 샘 알트먼이 AI 주식은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이 혼조세 때문에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골자는 이거죠. 잭슨 미팅에 대한 연준의 금리 이슈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 불안정성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혼조세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때는 보통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주가의 향방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가라앉았고요. 여기에 이어서 미국 기술주가 하락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나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나라는 나스닥 기술주 주식, 기술주 위주의 하락, 거기에다가 우리 개별 이슈가 또 있었죠. 아무래도 한수원과 관련한 소식으로 이중 악재에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외인까지 이탈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 혼조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적으로 큰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료뿐만 아니라 엔터테이너먼트, 관세 피해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아무래도 한수원 여파가 크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살펴보면서 나머지 개별 섹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지수 전체가 같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슈 있었던 원전 관련 섹터들이 같이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 기대를 모으면서 또 주가가 상승했던 원전 관련주,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증시가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 조정으로 인해서 변동성 때문에 더해지면서 우리 증시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원전,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만큼 지금 한수원과 관련된 이슈, 이거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이 구간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것과 함께 별개로 이 조정, 이 사안 도대체 핵심은 무엇이고 이 여파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 구간이 저가 매수세인지 앞으로 주가 향방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요목조목 정리를 하면서 애매모호한 흐름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앞부분은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원전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만큼 이 개별 섹터의 이 섹터들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인데요. 올해 1월에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2월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그 조항의 일부가 보도로 노출이 되면서 이것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혹시는 뭐냐, 이 보도에 따르면 이게 북미와 유럽 원전이 사실상 포기 수준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이 계약 기간이 50년이라는 거, 이거 좀 찝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전이 한 개당 웨스팅하우스에 약속한 금액 그리고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50년 동안 한 기마다 9천억 원이라는 규모의 일감을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로열티까지 2,400억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을 하려면 이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모로 우리가 뻗어나가려고 했던 국가들의 제약이 걸리게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기술 검증까지 받아야 되니까 사실 팔다리가 잘리는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건데, 바로 우리나라는요, 원전 건설 단가가 미국과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의 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 견제를 위해서 프랑스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상대로 입찰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지를 계속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강제로 불합리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딴지를 걸었냐. 미국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우리 기술이 포함이 됐다라고 압박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밀렸어요. 수차례 소송전이 있었었는데 이 체코 수주 때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실적 확보랑 분쟁 회피를 위해서 일단은 양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특히나 SMR,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이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권을 지게 되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미국이 따놓은 수주를 우리가 하청처럼 받아서 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럽과 북미, 일본 시장이 진입이 또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하청 형태로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되면서 결국에 이 주도권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그냥 하청 역할을 하면서 경쟁 우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가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기기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BHI, 나머지 원전 관련주들이 줄지어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수급이 어떻게 또 이 와중에 들어오고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LS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조금 또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급락과 조정을 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탈하는 가운데 외인은 이 저가 매수세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바닥을 다지는 걸 보면서 나머지 BHI도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저점 매수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하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정 기술을 포함해서 급락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움직임에서 외인은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저가 매수세라는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하니까 추가 매도세, 개인이 물량을 던지게 되면은 이 바닥 주가는 충분히 흘러내릴 수 있어요. 외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희망적이지만 전체적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가 던지게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는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어제자 또 나는 소식, 화장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니까 대통령실이 어제 같은 보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대통령실 산업부의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게 되면서 법적인 절차, 적정성을 검토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계약 지시 과정에서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준수가 되었는지 원칙 절차가 지켜졌는지 전체적으로 진상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은 단기 조정 피할 수 없으나 희망적인 거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주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 물량이 투매가 조금 이어지는 하락세 그리고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이 잠재워지는 걸 보면서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시점은 상황이 잠재워지는 대로 영상에서는 언제 사라 언제 팔아 이렇게 개별 섹터별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대신에 뭐 목표가나 산출가 전체적인 증시 방향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00% 무료로 선착순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니까 궁금하신 분 특히나 원전 관련해서 원전 섹터 목표가, 증시 방향,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자, 원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전 관련주 전체적으로 방향성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적기에 바닥 다지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537-3392고요. 똑순이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하는 목표가 산출 내역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뭐 이슈가 불투명한 가운데 혼조세가 계속됩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요. 이때 이런 상황일수록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은 맞으나 그래도 원전 섹터 로열티 2%라는 자체는 어쨌든 비상식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워낙 불리한 조건에 취해졌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궁금한 궁금한 내용, 더 디테일한 내용은 똑순이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규정상 너무 상세하게 알려드리면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지점 여러분들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문자 한번 보내주셔서 받아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이 위기도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